네, 잘 쉬었습니까? 예. 야, 이번 시간에는 현재 명리기초 정리 중에서 합을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청간에 대한 합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육합, 지지 육합에 대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오행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오행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합이다, 화를 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오행이 세 가지가 있으니 정오행, 화오행, 나범오행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우리 화오행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어놓고 맨 위에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손가락을 변형해 사각형을 그리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총 이렇게 가르고 난 다음에 안에 요거를 싹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딱 지어버리면 손바닥이 열 보십시오. 자, 요런 손바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시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여기가 자축, 손가락 자축이 되고, 여기가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해, 이렇게 됩니다. 요 손가락 이렇게 놔놓으면, 그럼 요게 자축이 돼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되는 요 쉽게 말하면 요 궁도가 12궁도라는 것이 딱 손가락 모양입니다. 손바닥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일하면 하늘로 본다. 하늘에는 불이 있어. 해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화가 돼. 화. 거꾸로 밑에 이렇게 땅이거든. 땅이니까 요놈은 토가 돼. 이렇게 자축합토, 오미합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요는 옆에는 사신 합소가 됩니다. 요 유진은 합금이 됩니다. 요거는 묘술 합파가 됩니다. 요거는 옆에 있는 건 인해 한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손바닥 맨 아래서부터 수,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화. 묘하게도 수가 이렇게 두 개 나오고 화도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토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합에는 토가 안 보입니다. 육합에는 토가 안 보인다. 우리 청간합에는 목화, 토금, 수 다 있었는데 육합에는 토가 안 보이고 화가 두 개, 수가 두 개, 금, 목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유진합금하고 인의 한목이 가장 중요한 합입니다. 왜? 이 합은 자체 내에서 여기 보시면은 서로가 상생, 유진합금. 그래서 굉장히 이 결합 강도가 아주 높다. 강도가 높다. 이것도 마찬가지 인의 한목이니까 수생목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결합이 아주 강하다. 강한 합이다. 그래서 인의 한목과 유진합금은 중요한 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 오미는 어차피 이 오나 미나 사오미 하면 화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같은 저거들끼리, 같은 한피끼리 붙어서 화를 이루었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 밑에 자축합으로는 이거는 뭐냐, 같은 겨울철이거든. 겨울철. 겨울철끼리 합을 해가지고 자축 합수가 됩니다. 토네 토. 아이, 미안합니다. 얘기를 잘 못했네. 토다 토.
자, 예, 자축합토. 토가면 땅에 여기 토로 해놓고 수록해는 말을 얘기하게 했네. 자, 자축합토가 되는데 토는 뭐냐면 이 사실 토지만 이 토로 보면 안 돼. 뭘 봐야 돼? 수로 봐야 돼. 수로. 동토다 이 말이야. 얼음토다면. 그래서 아까 스님이 수로 적어놓은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야. 왜? 자축은 원래가 수야 수. 오민을 하듯이. 그런데 이름은 자축합토라 해서 땅바닥에 있다 했는데 얼음 동토다 이 말. 그 인의 한목은 굉장히 결합이 강하고. 그럼 사신은 뭐냐면 이겁니다. 사신은 자 사가 신을 그걸 해. 화급금을 해. 근데 속에 들은 요거는 임이 들었어. 임이 요거는 병화를 또 그걸 해. 겉으로는 화가 신을 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기 있는 지장간이 임이 또 병화를 그걸 해.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합했다. 그 말은 뭐냐면 적과의 동침이다. 필요하다. 적과의 동침. 어쩔 수 없이 합을 했다. 이거. 그래서 사신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형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합. 먼저 형이 오고 그다음 합이에요. 먼저 뺨을 얻어맞고 그 다음에 좋다고 앉는 거야. 합을 때려놔 놓고 뭐 강간하는 거 같네. 때려놔 놓고 막 그냥 좋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사신합수야. 그러니까 적가의 동치미가 어떻게 옛날 보면 그 여자들 이런 여자들 있더라고. 남자가 여자를 그냥 납치해가지고 집에 가다 놔놓고 밖에 못 나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사신합수예요. 밑에는 인의 한목은 묘술 한목은 이 묘가 술토를 원래는 극을 해. 토니까 목극토니까 토를 극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 술토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유금이 신금이라는 게 들었다. 신금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여기 묘목 속에 을목을 극을 해. 안으로는 또 끝으로는 또 극을 하고 안쪽으로도 막 이렇게 극을 하고 이것도 안팎으로 극을 해. 이런 것도 적과의 동침이야. 어쩔 수 없이 그래. 요거는 형합이라 말 안 하고 그냥 묘술 합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의 세게 가장 센 거는 결합 강도 가장 센 건 요거요. 유진합근과 인의 한목이고. 그 다음에 오미합파나 자축합도는 뭐 결합 강도보다는 요거는 막 토라고 하기보다는 수에 가까운 그런 거죠. 작용력이 떨어진다. 사신합수도 합수는 수라고 하긴 하지만 적가의 동침과 같이 그렇게 힘이 세지는 못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진합근과 인의 한목을 중심적으로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잠깐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가 몇 페이지 나오나요? 59페이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책에는 조금 변했네요. 자, 지지육합. 지지육합은 이 손가락 보면 같은 위도에 이렇게 손가락 보면은 같은 위도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손가락 옆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런 모양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같은 위도라는 말을 씁니다. 지지육합은 같은 위도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지충은 이 합은 같은 위치지만 지난번 시간에 배운 지지충은 반대예요. 요 좌우충 이렇게 반도 충미충 사해충 X자로 묘유충 지주충 그렇죠. 충은 이렇게 X자로 여기 인신충 사해충 이렇게 정반대 각도로 이렇게 되는 게 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일어나는 것은 충, 같은 위도로 가는 것은 합,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지합이란 서로 다른 지지의 오행이 만나 새로운 오행을 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중에 합이 많으면 청간합이든 지지합이든 간에 합이 많으면 다정나감하다. 그래서 초지일관을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합이 많은 사주를 보면 대개 보면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럼 정신적으로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그 상황에 주어지면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자, 그런 형태가 있다. 밑에 보면 이제 자축합부터 보겠습니다. 복습합니다. 자축합은 자는 11월달, 축은 12월입니다. 고로 서로가 같은 수의 계절이다. 방위성이 강해서 사실 토로 화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 그럼 여기도 적가의 동침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어쨌든 이 같은 족속 간의 합인데, 그런데 토로 바뀌라 하니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인해 한복, 요건 아까 한 식으로 매우 유정하다. 함이 굉장히 강하다. 인해 한복, 밑에서부터 인해 한복은 가장 결합이 강도가 강하다. 자, 그 다음 묘술합파, 위에는 이제 묘술합파다. 묘술합파는 방향이 묘는 봄이고 술은 가을입니다. 반대 계절끼리 만났으니 불협화음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가 불리해지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합을 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진 합금은 보면 아까 굉장히 세다 그래서 결합 강도가 강하다 그랬어요. 유정하다 그랬습니다. 자, 사신합수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한 대로 서로가 마지못해서 화해한 상황이고 끝에 있는 오미합파는 역시 어쩔 수 없는 화로 변해서 큰 오행이 변화가 없습니다. 화가 원래 화인데 화로 되어 있는 겁니다. 크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보면 지지합 중에서 자, 요런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이 있고 오가요 있습니다. 자, 요런 사주가 있을 때 사주 원국이 보면 우리 지지에 조금 전에 배웠듯이 오미가 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지가 여기 월이죠. 월. 그러니까 월에 5월달에 이렇게 오미 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미가 묶여 있으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가 요 임을 기준에 할 때게 임을 기준에 할 때게 요 오하는 뭐냐면 십성 공부를 아직 안 해. 우리가 복습 안 쓴다면 이건 정제라고 그래요. 정제. 요 미토는 정관이라고 그래요. 자, 정관과 정제가 합을 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이 정관과 정제가 합을 해가지고 뭐로 변했냐면 화로 변했단 말이야. 화는 임으로 볼 때는 재성으로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이 연에 있는 정관이 재성으로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토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 관이 하나 있네. 연에 관이 있네. 이 아들 성이 있냐? 아들이 하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놈이 오미 합이 되는 말하네. 재성으로 돌아왔거든. 내 명예가 있나? 명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성과 관성이 서로 묶여 있어 가지고 서로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과 여기 1입니다. 1간이고 1간이고 밑에는 내리고 월해가 인목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오면 이 운이 인이 왔단 말이야. 그런데 운에서 요거는 자기한테 보면은 이 재성이거든. 재성인데 운에서 뭐가 왔냐면 해운에서 운에서 이건 이제 운에서 온 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운이 오게 되면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인해가 인해 한목이 됩니다. 인해가 새로운 오히려 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이 된다는 것은 이 해년에는 인해 한목이 되기 때문에
이 인목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인목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 인목이 해년에 오게 되면은 이 인목을 마음대로 사용을 못해. 작용이 정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육합의 개념은 그 작용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해는 지나고 나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육합에 대한 복습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지지상합에 대한 것이 육합은 끝났어요. 육합. 자, 육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지지삼합. 육합을 끝나고 지지삼합. 자, 지지삼합은 첫째는 해묘미 그 다음에 여름철은 인호술 가을철은 사유추 마지막으로 겨울철은 신자진. 이 삼합은 굉장히 썰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삼합의 의미는 글자가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해는 수의 계절은 겨울철입니다. 이 묘는 봄철입니다. 봄입니다. 또 미토는 여름철이에요. 여기 이제 대신에 요거는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친구, 봄 친구, 여름 친구란 각각의 다른 사회 구성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오행을 만들었어요. 그 오행이 이름하여 목이라는 거예요. 목. 그 새로운 오행을 탄생시켰다. 목. 그래서 해묘미는 목국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목국. 또 밑에는 인호술은 인오술은 합쳐서 이거는 화국이다. 여름철이죠. 사유축은 금국이다. 가을철. 신자지는 겨울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가 이 중앙에 있는 글자예요. 자, 요 글자가 요가 목이고, 여기 화고, 여기 금이고, 여기 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해놓고, 그리고 삼합의 의미는 뭐냐면 결합이 무슨 결합이냐면 각각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요거는 사회적 결합이라고 해요. 사회적 결합. 사회적 결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장간을 설명할 때 이 삼합을 많이 이용하고, 이것은 뭐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나타난 인상, 사회적으로 나타난 표상, 인상, 사회적 인상, 쉽게 말하면 첫인상. 사회적으로 만나면 첫인상을 보지, 처음에 안에 내면은 잘 몰라요. 첫인상을 볼 때는 뭘 봐라? 삼합을 보라. 특히 일주를 중심으로서 이 삼합을 보게 되면 사회적 이제 뭐가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 또 책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지지삼합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사회적 합이라고 했어요. 자, 중앙에 있는 글자가 중요하고, 이 합을 할 때 반합이라는 게 있는데, 반합. 자, 뭐냐면 요 묘를 중심으로 해서 해묘도 목반국이래요. 반쪽알이라고. 목반국이라고 해요. 요게 묘미도 목반국이고, 거꾸로 말하면 요 묘도 빠져도 돼. 묘를 빠져도 해미도 반국이 됩니다. 요것이 뭐와 차이점이냐면
방합. 우리 방합이란 게 방합. 방합은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방합은 겨울철에 뭐의 방합은 이 방합은 인묘진이 뭐게요? 인묘진. 여름철은 사오미, 가을철은 신유술, 겨울철은 해가축입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방국에 소위 말하는 계절을 나타내는 이 방국에는 이 방국 반드시 묘가 들어가지 않으면 방국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말하면 여기 인묘, 묘진이 돼야 요거는 목으로 치르는 겁니다. 인지는 아니다. 인지는 목이 아니다. 이렇게. 요거는 맞다. 그러니까 사회적 결합이 더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잘해주고 나중에 이것이 가장 작용을 많이 하면 요 원리를 알아놓으면 다음에 굉장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신일주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가 이루어옵니다. 겨울철에. 이러면 이 경우는 자가 있으면은 우리 눈에 보면 여기 신인데 신은 뭐냐 하면 금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신자 합이 됐기 때문에 요 금이 수로 변했다. 이 금이 뭐냐면 금이 뭐 여기는 편관이잖아요. 편관이 인성으로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강력한 수기가 발동을 하더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굉장하게 강조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반합이라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물론 뭐 여기에 진이열이 있으면 신자진 삼합이 되면 더 세겠죠. 글자 사주에 삼합이 이렇게 방합이든 이게 방합지합이든 삼합이든 이것이 사주가 있으면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에 대한 공부를 좀 마치고요. 그리고 또 이 합은 공부를 할 부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합에 대한 공부를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